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들의 권한과 전문성이 취약해 민의를 대변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며 지방의원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점차 늘고 있는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해 민의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혼자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는 거죠. 5분 발언을 하나 하고 싶어도, 건의안을 하나 하고 싶어도, 또 이 업무보고에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의서마저도 다 본인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관리를 해야 되고, 행사장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쁜 시간 속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는 의원의, 지방의원들 보좌관 제도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연수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거수기 노릇에 그친다면 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설명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시민소통 플랫폼인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첫 번째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생활 불편 사항과 정책 제안 1,800여 건에 대해 자문을 시행합니다. 또 매월 1회 이상 현장 경청의 날을 운영해 시민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해결 방안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아시아 최대 EDM 페스티벌이 다음 달 인천시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월드클럽 돔코리아 2018이 열립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EDM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 탑100 DJ 랭킹 1, 2, 3위가 모두 출연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외국인 4만 명을 포함해 약 15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가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투입해 응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자 농촌 지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국적으로 과수와 채소류 폭염 피해 면적이 678헥타르가 넘고 31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며 이 같은 피해는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투입해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급수 장비를 비롯해 탄산칼슘과 영양제 등 응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뭄이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예비비 6억 원으로 중형 관정과 스프링클러를 지원하고 양수장이나 저수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가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작물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농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08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급수장비 구입과 축사용 냉방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경기도가 성남 금토동 일대에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면적 58만 3천여 제곱미터에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이고 2020년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미래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생태공간마당이 올해는 임실 4선대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생태공간마당 개최지로 4선대 생태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생태공간마당은 생태체험을 통해 생태가치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행사로 국립생태원 주관 아래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달까지 응모한 지자체 중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사선대 생태공원 일대를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올해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임실이 그 사선대 쪽에 그 섬진강 그 오원천과 기형암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 분야와 육상 생태, 수생태 분야가 모두 만족스러워서 사선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임실군 관계자들은 오늘 9일 사전 답사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K-래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2월 15일 바뀐 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조건을 변경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건축공사 현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5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민간 건축공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해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했고 피해 금액 역시 71%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담 수사부서 인력을 증원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국외 콜센터 단속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은 민간 85대, 공공 15대 등 총 100대를 보급하는 게 목표인데요. 한 대당 보조금은 23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규모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48대를 신청받아 22대를 민간에 보급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스마트 농생명 혁신 거점이 구축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93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총 156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기업 성장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과 기업 등 산학 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럽종 포도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상북도 내 시설포도 농가 소득이 16.9%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종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품종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6점으로 높게 집계됐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장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